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딱 세 가지만 골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조성일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이 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좀 더 신경을 써서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좀 오르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피난처로 떠올랐고 업종지수 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거의 보합으로 시장 대비로 뚜렷하게 선방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형 제약사들도 좋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재료에 있는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근래 들어서 강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 매크로, 특히 금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달에 ECB가 먼저 금리를 인하했고요. 또한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는 9월 달과 11월 달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전망입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은요, 지금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했을 때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상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행이든 채권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빌릴 때 이때 항상 중요한 것은 금리. 금리가 지금 너무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내내 힘들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드디어 한 2년 반 동안의 고금리 환경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 채권 금리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부분인데 이런 환경은 단기 흐름은 아닙니다. 중장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봐야 한다.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이나 다양한 부분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한번 인식을 바꾸신 다음에 그래도 매크로 관련해서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으니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인식의 전환도 수익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또 이유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지금 전 세계 빅파마들도 중요한 일정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도 중요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먼저 8월 달 말에 유한영행이 현재 비소세포 폐암 관련해서 FDA 허가 관련한 최종 일정이 있고요. 또한 9월 말에는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알테오장 같은 경우 키트루다 SC제형 관련해서 9월 23일 날에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그 기업이 일정이 있을 때 해당해서 두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본적인 섹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미국 대선 이 부분을 우리가 광고하고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해서 되든 상관없이 다 수혜볼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리는데 내용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올해 한 5월 달쯤에 나온 내용인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제약바이오 CDMO 기업들도 억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제기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정권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제약바이오 대한 산업을 억눌러대는 그런 이슈가 있다. 여기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특히 CDMO 기업들이 수혜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흐름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금 투자할 때 놓쳤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관련 종목에서 눌림 딛고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온다면 또 한번 수익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정책 대선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현재 지금 미국이 약가 인하하는 부분들을 중장기 정책으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든 해리스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다음 정권 때에도 누가 되든지 약간의 정책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현재 지금도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리지널 되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일리아나 스텔라라나 악템라나 다양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올해와 내년도 2026년 앞으로 2, 3년 내내 특허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 약과 인하와 맞물리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큰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면 매우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담아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용어들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그룹핑되는 키워드들이 많고 트렌드를 빨리 타다 보니까 비만도 있고 미중 갈등의 CMO에 마리아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쪽을 좀 기준으로 잡고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제약바이오 보실 때 너무나 많은 트렌드, 어려운 용어 때문에 공부해도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고 맞아요. 과연 이 파이프라인이 될 것인가
뭐 확률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기업의 파이프라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다면 그 기업의 기대감에 의한 또한 일정에 의한 그런 확률에 의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보시기를 먼저 권장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본다면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 그러면 올 3분기와 4분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야 할 텐데 너무 많은 또 세부적인 트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트렌드를 먼저 봐야 할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답을 좀 가져왔어요. 보면 세 가지 세부적인 트렌드가 있는데 네.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 트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지금 CDMO 쪽 그래서 위탁 생산. 말씀드렸다시피 네. 미국의 중국 제약바이오를 억압하는 그룹은 중장기적인 흐름이다. 여기에서 반사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CDMO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 지금 이 비만 치료제는요, 올해 뭐 3, 4분기가 아니라 내년도에도 내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 뭐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최근에 또 암젠까지 참전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해당해서 트렌드가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트렌드에서 국내에서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분야인데 ADC라고 해서 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 현업도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ADC라고 하는데 특정 항암을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도 미사일처럼 그 부분을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쉽게 깊게 보자면 매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유망한 것이 있고 해당해서 그 기업마다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현금이 많이 있는지 또 일정은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투자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ADC 쪽 세 가지 네. 골라주셨는데 네. 먼저 CMO 그리고 비만 ADC 그 중에서도 ADC를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된다. 네. 해당되는 종목 어떤 게 있나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화면 보시는 리가켄 바이오를 가져왔어요. 이 종목이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제약 ADC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유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상실험 할 때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리가켄바이오가 오리온으로부터 거의 5천억 이상 정도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현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1분기 때 또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1,500억 정도의 현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리가켄바이오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DC 관련한 기업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도 약 7천억 되는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어려운 시장 때도 차트 보시다시피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흐름이 좋은 모습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도 좋다 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신고가예요. 9만 원 터치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지금도 4월 달부터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기관이 여전히 지금도 물량 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네. 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법이 있어요. 저의 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 이름이 큰 형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네. 그 기법이 유망한 기업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수급. 그 부분에서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저의 그 조건에도 정확히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네. 지금 타이밍도 저는 좋은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ABL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면 이제 내년까지 이 종목은 좀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기업인데 ADC 쪽에서도 이중항체를 갖고서 ADC라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난이도는 높지만 그걸 통해서 성공한다 한다면 막대한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많은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 기업도 역시나 최근에 지금 오늘 고점 상승을 통해서 지금 3월과 7월 달에 있었던 싼 고점을 뚫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트렌드가 더 좋아지면서 말씀드렸던 ADC 분야에서 이 두 종목이 더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은 또 종목을 스스로 찾고 발굴해야 되는 노력을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압축을 해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2차 전지.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 정말 바닥일까? 오늘 반등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실적 나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IR 일정 다시 체크하니까 내일 10시로 나오거든요. 네. 내일 10시경에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있을 것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공시니까 뭐 이 IR 일정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확인하기 전인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자그마치 5%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 오늘의 강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을 때는 수급들이 2차전지에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특별하게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리비안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 심리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2차전지가 바닥을 찍었나라는 그런 물음표로 가져왔습니다. 찍었다라고 한다면 단정적인 말인데 찍었나 물음표입니다. 그만큼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진정한 바닥은 조금 더 확인할 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2차전지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아직까지도 좀 단기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게 한다면요. 물론 좀 이제 별도로 모건 스탠리가 오늘 새벽에 테슬라를 자동차 종목 중에서 탑픽으로 찍었던 것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좀 정말로 산업이 전기차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을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뭐 리튬이든 니켈이든 코발트든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는 부분을 봐야 할 텐데 두 가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도 지금 가져왔지만 전기차 수요도 아직까지도 글로벌이든 유럽이든 한국, 중국, 미국 전부 다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두 번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지금 배터리에 고정한 또 다음 자료입니다. 이제 우리가 리튬, 니켈, 또 다음 자료에 있는 뭐 코발트나 알루미늄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도 여전히 지금도 내내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부분에 관련한 종목들도 그렇고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도 원가로 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 또한 전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단기 흐름만 상승하다가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바닥을 찍고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요 손실폭이 좀 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이미 지금 뭐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다 겪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빠지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또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리겠는데 만약에 이제 바닥인가 해서 종목들을 보실 분들은요 좀 더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타이밍도 단기보다는 좀 더 애초에 내가 중장기로 보겠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철저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뭐 배터리 기업들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타고 들어서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성장합니다. 그거는 벗을 수 없는데 다 성장할 것이냐는 아닐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더 높아지는데 도움 줄 수 있는 폼 팩터나 아니면 세부적인 그런 물질들 여기에 해당하는 곳에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몰릴 걸로 보여져요. 이 부분을 본다면 저도 사실 2차전지를 매우 좋아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의 그러한 오랫동안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압축해 본다면 트렌드를 압축해 본다면 차세대 배터리에서 예를 들면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뭐 리튬형 배터리, 니켈 배터리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망간 배터리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빠르게 정말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에서 빠르게 더욱더 적용 확률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부분이고요. 투자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밸류체인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익을 좀 더 빠르게 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네네. 게 있나요? 종목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는데 제가 또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종목들을 한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들만 말씀드리는데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요. 화면에 보시는 대주전자재료인데 이 종목은 이미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타이칸 차량에도 이 전기 차량에도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5% 함량에 대한 부분으로 납품 이미 했고요. 또한 올 하반기에는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점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배터리의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시키는 비율이 예전에는 3%였는데 최근에는 5%로 늘어났죠. 근데 이게 점점 3%에서 5% 또한 내년에는 7% 이렇게 함량 비율도 증가하는 트렌드고 또한 실리콘 음극재를 채용하는 차량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트렌드에서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을 높일 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첨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업이 두 가지 있어요. 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우리가 나노신소재.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좀 힘있게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첨가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이오 이런 종목도 보신다면 네. 저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실리콘 음극재 거기에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 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확실한 바닥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심을 가져보실 때 이 실리콘 음극재, 이 키워드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죠.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어쩔까요? 이 상반기에는 반도체 없으면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가지고 있으면은 소가리를 좀 하시죠.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 좀 다소 타격을 입을 만한 타격감 있는 뉴스 나왔습니다. 애플발 내용이었고요. 애플이 엔비디아를 안 쓴다면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도 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일련의 뉴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애플이 그럼 엔비디아와 결별을 하고 구글이랑 손잡는 건가요? 좀 더 정확한 진위는 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현재 AI 추론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AI GPU의 전 세계 점유율의 80%가 지금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GPU를 출시했지만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출시하게 되고요. 또한 왜냐하면 경쟁자 AMD를 따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HBM도 이제는 HBM3, 2부터 시작해서 이제 8단 넘어서 12단, 또 2년 후에는 16단 이런 HBM도 채용하면서 채용량도 늘어나는 그런 로드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이제 엔비디아 쪽 AI GPU를 구하기가 아직까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좀 구글 쪽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요. 네네. 하이닉스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 이 뉴스는 그만큼 품귀라는 거니까 좋은 뉴스 아니에요? 어떻게 좋은 보면? 뉴스인데 현재 최근에 이제 매크로 관련한 부분이나 다양한 좀 투자 심리 저하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이제 빌미 삼아서 빼는 것 같아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런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 더 좋은 값에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는 없는 분들이 한다면 좀 더 낮은 값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로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도 지금이 좀 기회다. 좀 여기서 조만간 바닥 찍고 살아날 걸로 보시는 거세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단기 흐름들은 그 당시 때의 투자 심리나 당시의 짧은 기간에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매매를 하겠지만 결국 주가는요. 주식에 대한 주가는 이익을 지금이 아니라 이익을 3개월 뒤, 6개월 뒤 또는 7개월, 8개월 뒤에 이익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전망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런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지만 이런 위기 때도 우리가 담대하게 투자하면 수익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다면 그러면 전문가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바라보는 전 세계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나 또는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6개월, 9개월 뒤에 수익 영업이익에 대한 또는 EPS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신다면 더 상승하고 있다. 좋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앙드레 코스탈로니가 이제 산책하는 개 목줄 하면서 개가 한 번씩은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씩 개가 기분 좋을 때는 빨리 뛰어가다가 너무 빨리 뛰어가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내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강아지가 기분이 좋아서 뛰어갔다가 잠깐 좀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강아지도 주인과 함께 또 한 번 앞으로 갈 것이다. 이익과 결국에 주가가 보폭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추세는요, 지금까지 20, 30년 동안의 과거의 반도체 종목들을 볼 때의 네. EPS 전망치와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실적 전망 좀 봐주세요. 전망이 지금 차트를 차트 한번 간략하게만 예. 좀 볼게요. 네,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은 전부 다 지금 화면인데 전부 다 앞으로 12개월 정도 후 대개 주식시장에서는 1년 후에 단기순이익 전망치를 많이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결국에는 움직입니다. 따라갑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상승하는 흐름이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 증가폭이 더 네. 큽니다. 이런 흐름들은 거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최근에 지금 7월 1일에 나왔던 6월달 국내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습니다. 본다면 지금 그리고 또한 북미권의 빅테크 기업들도 EPS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기우다. 네. 지금 찬스 너무 지금 하락했지만 상심하지 마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주가가 횡보하다가 반등 나오고 된다면 한 번 더 물량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겠고, 또한 없는 분들은 언제 매수할까 하는 그런 기회로 연구하셔서 그런 기회로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불안하셨던 분들께 다소 조금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3포인트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